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북세미나에서 가스 플루다이제이션 플로우 레짐에 대해서 발표할 스피드랩 소속 학부연구생 김준혁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플루다이제이션, 즉 유동화의 시작은 슈퍼피셜 가스 벨로시티가 UMF, 최소 유동화 속도에 도달해서 측내의 입자들이 유체에 의해 완전히 부여하게 될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유속을 올리게 되면 픽스드 베드에서 이제 미니멈 플루다이제이션, 버블링 베드, 슬러깅 베드, 터블런트 베드 이렇게 누메릭 트랜스포트 위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 레짐이 변화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버블링 플루다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피셜 가스 벨로시티를 천천히 증가시키게 되면 첫 번째 기포가 관찰되는 시점을 버블링 플루이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먼저 UMF를 바로 넘어서는 유속을 가해준다고 해서 버블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파티클 포스, 예를 들면 반데르발스 포스 같은 힘 때문에 이제 기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저희는 UMF와 UMB, 미니멈 버블링 벨로시티 그 사이를 딜레이드 버블링 또는 호모지니어스 플루이다이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왼쪽은 앞선 피규어와 네, 비슷한 피규어를 넣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UMB 최소 버블링 속도를 어,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안으로 비주얼 옵저베이션이나 압력 및 공급률의 변동을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층 내에서 기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압력 및 공급률의 변동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왼쪽 피규어 4.2를 보시게 되면 유속을 0에서 준다고 해서 바로 압력의 이제 변동,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이 찍히지 않고 기포가 나타나야 이렇게 빨간색 원처럼 0.04 유소 미터 세크 지점에서 이제 기포가 나타나서 이제 점이 찍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UMB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고 이 UMB 값을 식을 통해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UMB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자 간의 힘, 즉 반데르발스 포스나 전하를 띤 입자의 정전 기력 등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센 겔다트 코릴레이션 왼쪽 식을 통해서 UMB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가정 두 개가 있습니다. 이 F45라는 값을 저희가 알아야 구해줄 수 있고 이 F45라는 값은 입자가 그러니까 45 마이크로미터보다 마이크로미터의 직경보다 작은 입자의 이제 매스 프랙션을 저희가 알아야 하고요. 건조하고 둥근 입자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버블링 플루다이제이션보다 유속을 올리게 되면 슬러깅 플루다이제이션 레짐으로 바뀌게 되는데 기포가 반응기 지름과 맞먹는 크기로 자라면 기포는 길쭉해지면서 가스 슬러그를 발달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이제 버블링 플루다이제이션에서 슬러깅 플루다이제이션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왼쪽의 식은 UMS가 미니멈 슬러깅 벨로시티로 이제 UMS를 이제 예측하는 식입니다. G는 중력과 속도, D는 이제 입, 입자의 직경입니다. 그리고 아래 영상은 슬러깅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거동이 피스톤 운동과 같이 나타나는데 시각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피스톤 운동과 같이 나타나는 게 슬러깅입니다. 그리고 슬러깅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설명드리면 UMS 미니멈 슬러깅 속도보다 당연히 유속이 높아야 슬러깅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H는
층 높이입니다. 반응기의 층 높이고 H 엔트리라고 적어놓은 거는 슬로깅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제 슬러깅이 일어날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보다 층 높이가 낮게 되면은 애초에 슬러깅이 발생하게 될 수 없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H 엔트리의 값은 분산판 구멍이 3개보다 많을 때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해주고요. 여기서 N, OR은 오리피스라고 그냥 구멍 개수입니다. 그리고 분산판 구멍이 하나, 둘, 3개일 때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저희가 구해줍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조건은 DBmax라고 이제 버블 직경의 최대 버블 직경인데 이 최대 버블 직경이 반응기 직경의 60%보다 버블의 크기가 이제 커지는 버블이 커져야 이제 슬러깅이 발생하게 되는 최소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DBmax는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를 구해서 이 식에 넣어주면 되는데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는 어, 쉽게 말해서 유체에서 입자가 이제 떨어질 때 결국 중력 빼기 항력 그러니까 중력 빼기 항력 빼기 부력이 0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시점에서의 속도가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입니다. 네, 다음은 유속을 더 슬로깅에서 증가시키면 터뷸런트 플루이다이제이션이 일어나는데 가스 유속이 매우 빨라져서 거대한 기포나 슬로그가 더 이상 형태를 유지 못해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입자들이 뒤섞이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겔다트 A의 입자의 경우는 평균 기포 크기가 감소하고 겔다트 BD 입자의 경우 일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어, 이 트랜지션 벨로시티 UC는 터뷸런트 플루이다이제이션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속도를 의미하고요. 슈퍼피셜 가스 벨로시티 증가에 따라서 이 왼쪽의 피규어에 보시는 것 같이 어, 프레셔 플럭추에이션의 표준 편차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지점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네모로 친 부분이 가장 음, 압력의 표준 편차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한 0.8 미터 세크의 속도가 이제 트랜지션 벨로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기포가 계속 커지지 않고 쪼개지게 되면서 프레셔 플럭추에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왼쪽 피규어는 어, 전 피규어와는 다르게 이 기포 최대 이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케이스랑 이제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케이스를 나눠서 실험한 피규어고요. 이 피규어를 보게 됐을 땐 두 가지 케이스에서 기포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든 리니어하게 감소되든 관계없이 프레셔 플럭추에이션의 진폭은 특정 속도 0.55 정도에서 최대치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UC 이후에 이 진폭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포의 분열이 이제 지배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기포들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네, 아래는 라미나 플로우랑 투베런트 플로우 차이를 가져와 봤는데 그냥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라고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은 트랜지션 벨로시티를 식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자의 부력과 중력, 점성력의 사이를 관계를 나타내는 아르키메데스 수를 입자의 물리적 특성과 이제 가스의 특성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고 아르키메데스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식에 대입하면 저희가 터뷸런트 플루이다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UC를 바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 식은 구조가 간단해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빠르게 UC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네, 다음 식은 앞선 식과 다르게 상온, 네,
상온 여기 기준에서는 20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20도씨 물성을 기준으로 실제 이제 조작 온도에 가스 물성 변화를 반응한 시기고 그리고 반응기 직경의 변수도 반응한 시기라 스케일업의 조건에서는 스케일을 할 때 만약에 터뷸런트 플루다이제이션이 일어나는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면 이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터뷸런트 플루다이제이션이 일어난 것보다 유속을 더 높이게 되면 패스트 플루다이제이션으로 넘어가는데 이 지점의 속도를 USE, Critical Superficial Gas Velocity라고 합니다. 어, 식을 통해서 앞선 이제 UC를 구하는 것과 같이 아르키메데스를 구해주고 왼쪽 식에 넣으면 USE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겔다트 A, B 입자는 상대적으로 겔다트 D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USE 속도가 단일 입자의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보다 몇 배는 더 큽니다. 이 이유는 입자들이 클러스터나 어그로머레이트 형태로 이제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뭉쳐서 행동하기 때문에 개별 입자일 때보다 더 큰 유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겔다트 C 입자가 BA보다 더 작은데 왜 포함이 안 되냐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영상이 겔다트 C 입자의 거동에 대한 영상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유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일어나지 않고 아예 층이 올라가 버려서 박살나고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이 안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겔다트 D 입자일 때는 USE는 단위 입자의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USE가 단위 입자의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와 USE를 동일한 값으로 취해줘서 저희가 구해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세츄레이션 캐링 캐퍼시티 GS 스타와 이제 G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S는 저희가 솔리드 매스 플럭스로 라이저 합으로 공급되는 고체 입자의 질량 유속입니다. 단위를 보시게 되면 초당 미터 제곱의 면적으로 이제 몇 킬로그램의 입자가 이제 지나가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입자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 GS 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GS 스타는 어, 가스 속, 주어진 가스 속도에서 이제 입자를 막힘없이 위로 실어 보낼 수 있는 최대 한계치입니다. 네, 이론적인 최대 한계치고 이 최대 한계치를 이 GS 스타와 GS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 최대 한계치보다 GS가 낮으면 입자가 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막히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누메릭 트랜스포트 상태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입자가 막히지 않고 지나가서 어, 가스홀더업이 더 많이 차지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GS가 더 높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아래에 입자가 쌓여서 유동하는 패스트 플루다이전 상태로 유동이 됩니다. 네, 다음은 아래가 이제 막혀 있는 서큘레이팅 플루이다이즈 베드 시스템 피규어인데요. 어, 이거 설명드리면 U는 왼쪽 하단에서 유입되는 기체의 속도고, 네, 라이저는 여기 왼쪽의 수직관인데 기체의 입자가 고속으로 상승하는 부분 관이고요. 사이클론은 기체와 고체 입자를 이제 원심력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기체는 위로 배출하고 고체는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 부분은 다운커머로 분리된 입자가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 경로입니다. 이 고체 입자의 질량 요속의 최대 한계치인
GS 스타는 유속에 따라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낮은 유속의 유동층에서는 일루트레이션 레이트 콘스턴트 그러니까 비산 속도 상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산이 일어날 때 GS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디스인게이지먼트 헤이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한 출구에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높은 유속에서의 이제 유동층일 때는 GS 스타가 수송관 하단으로 이제 유입되는 GS를 그러니까 입자를 더 많이 넣어주게 되면 넣어줘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일루트 오브 월드 플로우가 이제 붕괴되면은 수송관 바닥에 입자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체 입자의 질량 유속의 최대 한계치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서 보신 식과 아주 유사하게 또 아르키메데스 수를 구하게 돼서 왼쪽 식에 넣어주면은 GS 스타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GS 스타와 파라미터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기체 유속을 올려주게 되면 GS 스타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식에 따라서 입자의 직경이 커질수록 GS 스타가 감소합니다. 또한 입자의 밀도가 올라갈수록 가스가 입자를 들어올리기 힘들어져서 GS 스타가 감소하고요. 가스의 밀도가 높아지면 이제 운반 능력이 좋아져서 GS 스타가 증가합니다. 이 서큘레이팅 플루이다이드 베드 시스템에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GS에 따라.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먼저 다일루트 플로우라고 가스 홀더업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고체량이 적어서 입자들이 기체 속에 널리 퍼져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는 패스트 플루이다이제이션으로 GS가 GS 스타를 넘어서면 이제 입자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부에 좁이란 층이 생기고 벽면을 따라 입자가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이제 순환 유동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덴스 서스펜션 어플로우 단계입니다. GS가 GST 상태를 이제 GST를 넘어서게 되면 벽면의 하강 흐름이 사라져서 관 전체가 이제 입자가 너무 많아져서 조민한 상태로 위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테이블은 이제 가스 솔리드 플루이다이제이션의 플로우 레짐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래프는 원래 하나의 그래프 왼쪽 그래프가 이제 교과서에 담겨져 있었는데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오른쪽 색깔로 돼 있는 그래프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 플루 레짐 가스 솔리드 플루다이제이션 플루 레짐을 이제 아르키메데스 수 X축과 이제 Y축 유속에 따라서 이제 영역을 나눈 것인데 어 이제 아르키메데스 수를 식을 보면은 음 입자의 직경이 세제곱이 돼 있어서 입자의 아르키메데스 수가 이제 낮아질수록 입자가 이제 작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픽스드 베드 상태, 버블링, 슬러깅 상태 그리고 터뷸런트 그리고 서큘레이션, 패스트 플루이다이즈 베드, 누메릭 상태의 영역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순환 유동층에서는 아래가 막혀 있는 상태의 라인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래가 막혀 있지 않은 이제 수직관 형태의 피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CFB와 달리 하단에 입자 낙하를 막는 분산판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유속이 입자의 터미널 벨로시티보다 큰지 GS가 기체의 수송 능력 플루딩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유동이 바뀝니다. 플루딩이 뭐냐 하면은 이제 플루딩이라는 현상 자체가 가스가 이제 입자를 위로 밀어 올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수송관 내부에 입자가 너무 많이 들어차게 돼서 흐름이 막히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GSF는 이 플루딩이 일어나기
받기 위한 최소 GS, 그러니까 고체 입자의 질량 유속입니다. 이 GSF는 왼쪽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왼쪽과 같은 식으로 유속이 결정되면 그 조건에서 이제 흐름이 막히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미리 어, 정체되는 유속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GS 값을. 반대로 GS 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른 유속 플로딩이 시작되는 유속 값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은 여기 터미널 벨로시티보다 작을 때의 유속, 그리고 GSF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리고 GS 스타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비교해서 레짐으로 나눈 표와 그래프입니다. 먼저 여기 1번을 보시면은 어, GS, 그러니까 정체되고 막히는 그 질량 유속보다 낮은 질량 유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입자가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자가 S 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G, 여기서 G 피규어를 보시면 G에서는 유속을 가스를 넣어주게 되는 건데, 유속이 터미널 벨로시티 종말 속도보다 낮음으로 이제 입자를 밀어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자가 관 위로는 안 가고 아래에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반대로 이제 GSF보다 GS 값이 크므로 관이 빽빽하게 입자로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질량 유속의 한계치보다 GS를 덜 넣어줬고, 그리고 종말 속도보다 더 유속을 충분하게 줬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입자가 이제 차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쪽에 이제 입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어, 네 번째도 유속이 이제 종말 속도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입자가 이제 아래에도 분포해 있고 위에도 분포해 있습니다. 플루딩, 이 GS 플루딩보다 GS가 최대 한계치를 더한 값에 작기 때문에 어, 입자가 아래에는 살짝 좀 옅고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더 있어서 위쪽에는 더 빽빽하게 상대적으로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속값과 GS 값이 모두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관이 다 입자로 거의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로우 레짐 그래프에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가스의 밀도와 가스의 점도 관계를 저희가 서로 다른 크기나 밀도를 가진 입자들을 이제 하나의 그래프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물리량들을 이제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로 변환해서 해석합니다. 이 식을 통해서 아르키메데스 수 그리고 유속을 무차원수로 변환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먼저 O 포인트는 오퍼레이팅 포인트고, 이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파스칼이고 온도가 300 켈빈일 때를 기준으로 먼저 A 포인트는 압력 유속을 일정하게 하고 압력만 증가시켰는데요. 유속 일정하게 하고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만 증가시켰습니다. 그때는 아래 식과 같이 압력만 증가시키게 되면 가스의 밀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입자의 직경이 상승하게 되므로 아르키메데스 수는 입자의 직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오른쪽 대각선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포인트는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비해서 어, 압력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유속은 압력을 증가시키고 G 가스 매스 플로 레이트를 일정하게 일정한 상태에서 네, 측정해 줍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B 포인트로 이동했는데 압력을 증가시키게 돼서 결국 입자의 직경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des 수가 증가해서 근데 아래쪽으로 유속이 유속이 내려갔는데 음, 이 유속이 내려간 이유는 가스 이제 질량 이제 입자의 질량 유속을 일정하게 해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C 포인트에서는 압력은 일정하게 하고 온도만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이제 G 값도 일정하게 하고 온도만 바꿔준 포인트인데 C 값은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입자의 직경이 음, 감소하게 되는 관계를 띠므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감소해서 왼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포인트도 온도가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비해서 증가한 모습을 보아 왼쪽 아르키메데스로 감소하고 유속은 일정한 상태인데 어, 이 G 값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왼쪽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